프리와 베스트 프렌드의 약자로 장애를 아픔이나 결핍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의 개개인의 특성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내 동아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장애하고와 비장애하고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훌륭한 변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가 없는데 이게 네.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네. 최근에도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는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혹평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언론 보면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우영우가 이제 비장애인이 이제 연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의식이 나와 있다고 이제 영상에서도 그렇게 밝혔고, 사실과 조금은 다를 수 있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건은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장애인에 대한 아니면 또 다른 소수자에 대한 희화화를 했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을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판타지를 넣을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했는가, 이 두 가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데, 우영우 이제 드라마의 경우에서는 저는 이 두 가지 전부가 해당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희화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웃음이랑 그다음 웃음을 준다, 이 두 개가 비슷한 이제 어감으로 들리지만 전혀 사실은 다른 의미잖아요. 이러한 좀 고정된 견해 그런 것들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반복되다면 결국 진실이 좀 왜곡되니까요. 앞으로 그런 점부터 계속 그러니까 재현의 방식을 장애뿐만이 아니라 소수자들의 재현의 방식을 너무 이상에 자꾸 두지 말고 일상에 두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스펙트럼이나 집중이 돼야 되는데 발언인의 연기력에 너무 집중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막 우영우처럼 천대적인 걸 가지는 사람은 진짜 세세 인정한데 너무 저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가졌고, 그걸 위험하는 사회의 현실적인 부분을 그대로 묘사하는 방송 매체라기보다는 재미를 위해서 좀 더 과장된 요소를 추가해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사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꼭 이 장애인을 그린 우영우 같은 드라마 말고도 본인들의 생활을 다룬 드라마나 학교 생활을 다룬 드라마 이런 것들도 꼭 저희가 군대나 학교의 현실적인 부분을 담아내기보다는 판타지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부분들만 보여주는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현상을 좀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드라마의 심의 자체를 제한을 하기보다는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현실성 있게 드라마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말 아까 저기서 나왔던 것처럼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게 한 것 같아요,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아쉬웠지만 스펙트럼 장애 가진 분들에 대해 잘 완전히 알릴 수 있어서.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얘는 지금은 좀 아무치로 좀 상태가 좀 좋아진 편이지만요. 옛날 자폐가 훨씬 더 심해갖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겪어보고 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요. 이 드라마는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전부 다 되는 증상, 병원 다 나타나면서도요. 너무 좀 비현실적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의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까지 뭐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좀 사회에서 좀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현실인데 누군가한테는 희망 고문일 수도 있지만요. 우영우란 드라마 장점에 있어서 오히려 그냥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드라마 하나의 매체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런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도 그냥 우영우 그냥 자폐 그냥 천재성을 갖든 안 든 간에
그냥 장애인 당사자도 그냥 하나의 친구로서 하나의 그냥 또 다른 인격으로서 그냥 존중하고 서로 밝게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게. 이상한 방식이 적절한 수준이었냐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또 다른 주제일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아까 전에 일반인이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장애인의 이제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이제 매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너무 지금까지 이제 매체에서는 좀 너무 온정적이고 좀 너무 극복 위주의 그런 그 물이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능력을 가진 주인공을 두는 것은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현상이라고 생각. 아무래도 부각을 해야 되고 또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 보니까 이제 나타난 그냥 부차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매체에서 이제 역할이 이 장애인을 너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성역화라고 하긴 애매한데 너무 장애인을 뭐 특별한 시선으로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더 주목을 했던 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가 아니라 오히려 변호사 우영우 그 자체에 더 집중해서 보았던 것 같거든요. 이런 같은 드라마도 있고 이렇다면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작품들이 나온다면 스테레오타입이라도 이게 조금씩 분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뭐 하나의 뭐 악당이다 하더라도 뭔가 그냥 또라이는 악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적인 악당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장애를 가졌다 그런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감동의 요소로서 사용되는 장애인이든 아니면 악당 장애인이든 좀 결국에는 도구적인 존재로 매체에서 장애인이 소모되는 걸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입장들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직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저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떠올랐던 영화가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죠.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흥행을 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순위권에 들어갔고, 근데 그때 당시에 기억이 정확히 잘 안 나지만은 많은 비평가들이 되게 심파적이면서 캐릭터 학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장애인이라는 소재를 그냥 진짜 소재 그 자체로만 사용하고 억지적인 감동을 주려고 하는. 물론 그게 성공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빠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영화가 아니라 좀 시대 주체적으로 뒤로 가는 영화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여러분 지금 만드는 건 다 감독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나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장애인들이 확실히 그냥 사회에 여럿이 있는 게 다양한 인간 구성 중 하나다 이렇게 인식되는 우리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그걸로서 그냥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주위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그게 좀 되게 아쉽네요. 네, 영상에서 봤다시피 장애인을 이렇게 주연으로서 다룬 드라마가 많지 않았고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추세고 저는 그게 점점 장애인을 평범하게 다루는 드라마가 많아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시청자들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민규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규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것이 연출과 연기 둘 다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그 소수자들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재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매체 속에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잘 하려고 하면 해도 항상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영화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일상 속에서 존재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이 부자연스럽게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 인식부터 바꾸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은 영화 감독님들이나 드라마 작가님들이 자꾸 장애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엑스트라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꾸 장애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냥 그 일상 속에 두면서 우리들이 느끼기에 그게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부터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또 어제 TV에서 또 보고도 들었던 얘기인데, 실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분들이 연애를 하고 또 결혼까지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요즘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되게 없어져서 저는 드라마에서 오히려 좀 더 과장을 한 게 아닌가 좀 생각했어요. 탈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잖아요. 근데 현재 매체가 안타깝게도 좀 자극적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보통의 매체들이 어떤 자극적인 장면들이 있고 희열감을 주고 이런 장면들이 있고, 우영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변호사로서 승리를 하고 증거를 찾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극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매체에서 자극적인 부분이 없이 어떤 장애인을 표현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지 사실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매체가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재미 요소를 담아야 하는 매체의 특성상 장애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런 매체들이 원하는 재미 요소 이런 걸 또 찾을 수 있을지, 혹시 패널분들 중에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 이야기의 구조가 드라마라는 게 어쨌든 갈등이 존재해야 되고, 갈등 안에서 이제 희노애락 같은 게 있어야지 좀 재미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장애인이라는 소재를 자꾸 고정관념에 쌓여서, 편견에 쌓여서 그거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특별하게 만들어버려서 그런 식으로 소재를 사용하면서 그 드라마에서 이뤄내는 희노애락이 계속 된다면은 별로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이라서 TV에서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도 결국은 라면에 좀 물 타고 싱거우면 또 소금도 넣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행착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보고, 다양한 매체를 좀 다양한 장르를 하면서 좀 딱 중간점 찾아가는 게 되게 쉽진 않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아까 그 매체에서 소수자를 다룰 때 창작자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어디까지가 드라마로서의 재미를 첨가하기 위해서 용인이 되는 거고, 어디서부터는 그러지 않은 건지 선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 이제 병원과 관련된 드라마 이런 거를 제작할 때 좀 더 현실성이 있게 드라마를 그리기 위해서 의사나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 넣는다고 들었거든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좀 장애인의 삶을 메인으로 다루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각본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섭외를 해서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장애인을 다루는
드라마를 넘어서 좀 더 함께 만들어가는 드라마가 돼서 재미랑 그 주고자 하는 메시지 두 가지 의미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약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었던 늘 가르는 생각을 좀 잘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거 어쨌건 근데 되게 그 좋은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아니 때로는 제가 요즘에 아직 풀리지 못한 고민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뭘까 정도가 있지만 그래도 매우 재밌는 토론이었습니다. 여기 온 게 참 좋았습니다. 자폐스펙트럼 당사자로서요. 이렇게나마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한테 그런 존재를 알리고 보여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제 말을 정리해서 많이 말을 못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저랑 좀 말하기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편하지 않은 부분인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지껏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학우분들이랑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한데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기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역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참석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어떻게 제가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배우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그 소수자의 입장에서 들의 좀 어떻게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사실 되게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런 세미나 자리 처음이라서 또 괜히 긴장하고 이러면 어떨지 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여서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실 이런 토론 자리를 많이 해 보긴 했거든요. 그 세미나에 참 많이 이런 장애에 대한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했을 때 사실 그건 이제 인권에 이제 관심이 많은 그 비장애인들과 이제 장애인이 이제 참석을 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이었고 그냥 얘기 나누는 것이었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조금은 있지만 그렇다고 또 단체 나가기는 좀 그런 약간 애매한 정도의 그런 비장애인들이라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도 있고 또 장애인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이제 장애가 이제 매체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 기뻤던 것 같고 또 이 문화라는 것이 사실 이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눈은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